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기자의 시시각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처제살인죄로 수감 중인 무기수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첫 살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3년 만의 자백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에 진범이 확인되면서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금 진범이 자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상황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올해 초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 미제사건 전담팀이 그동안 오산경찰서가 맡아오던 화성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7월에 잇따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문신도 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제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결수들의 DNA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고 화성 사건 현장에서 수거해 보관 중이던 여성 속옷과 담배꽁초, 머리카락 등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이어서 대검찰청 수용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8월 초 이춘재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렇게 DNA 비교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 짓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춘재는 어떤 인물인지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로 좀 밝혀졌는데요. 현재 무기수라고요? 네, 이춘재는 청주에서 결혼한 뒤에 아내가 가출하자 1994년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 중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DNA가 일치한다는 용의자로 보도가 됐는데 결국에 또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지금 자백을 한 겁니까? 네, 화성 사건은 당초 무한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건입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남은 살인사건은 4건이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어떤 사건들을 자백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화성 일대에서 2건, 충북 청주에서 2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4건 모두 현재까지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살인 사건들인데 다 이춘재의 소행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1988년과 89년 잇따라 발생한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은 이춘재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각각 1988년 1월 4일과 이듬해 7월 3일 수원에서 10대 여고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또 1991년 1월 27일 속옷으로 입을 틀어막히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숨진 채 발견된 17살 박모양 사건, 1992년 6월 24일 20대 가정주부 이모 씨 피살 사건 등이 이춘재가 자행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외에도 다른 살인 사건들도 더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살인 사건이 아닌 성범죄도 상당히 많이 본인이 저질렀다고 지금 자백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강간미수 등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요. 경찰은 과거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백은 그야말로 이춘재의 주장일 뿐인데 이게 믿을만 한 겁니까? 경찰은 자백의 신뢰성은 낮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당시 사건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이미 무기수로 수감 중인 점, 공소시효가 지나 자백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 자백을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유사 범행이 사라졌다는 점도 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설 텐데,
자, 그러면 혐의가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경찰은 가장 먼저 이춘재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게 됩니다. 자백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입건에는 문제가 없고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한 모든 사건의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식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피의자 신분이어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군요. 하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뭐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게 모두 예전의 사진일 뿐이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법령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한 강력 범죄이고 공개에 따른 공익성도 낮지 않아서 충분히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처벌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뭐 이미 공소시효가 상당히 또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울하게 숨진 어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거기에도 변수가 있긴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여부인데요. 그건 특별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배제, 이춘재를 처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죗값을 치르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 특별법이 통과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관련 소위 통과조차 불투명하고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실제로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에게 추가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춘재가 내가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일이 좀 복잡하게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이 나온 또 인물이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을 모두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8차 사건은 유일하게 해결된 사건인데요. 범인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구속이 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들어 재심 청구의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미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지금 무죄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방 모양 집에 침입해서 잠자던 방향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는데요. 석 달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서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시 경찰은 어떤 근거로 지금 그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까? 네, 당시의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에 대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8차 사건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넘겼는데요. 보존기한 20년이 지나서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심은 어떤 경우에 열릴 수가 있을까요?
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해서 변경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입니다. 네. 뭐, 윤 씨가 재심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 자백이 새로운 증거거든요. 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 사유로 들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재심이 열리면 윤 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 개시 자체가 어려우리라는 정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 그 여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근거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재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이고요.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열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형사 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혹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사건으로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에 유기한 혐의로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 씨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수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김 씨가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어쨌거나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20년간을 복역한 윤 씨도 재심이 열릴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후에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법정기간 180일을 경과한 미제 사건이 6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누적된 총 미제 사건은 1,000건을 돌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10건 중 6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드러나서 지나친 심리기간이 지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3대 장기 미제 사건,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1991년 3월 26일 실종 당시 9살에서 13살 소년 5명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와룡산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나간 뒤에 집단 실종된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이라는 명칭은 도룡뇽이 흔한 개구리로 와전돼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단서를 찾지 못했고 11년 6개월 말인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주턱에서 안매장된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다시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피해자 유류품 수십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유류품에는 외력 흔적이 남은 소년들의 두개골도 포함됐고 유골 발굴 당시 수사에 참여한 법의학 교수도 이번 수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긴 그동안 세월이 또 훌쩍 흘렀으니까요. 이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전을 했겠죠. 그렇다면 범인을 잡을 새로운 단서들을 도출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수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것은 2002년이기 때문에 경찰은 세월이 흘러 과학수사 기법이 고도로 발달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3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내가 진범이다. 아, 이렇게 자백을 한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인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도 있는데요. 이것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좀 이목이 쏠리죠? 네, 1991년 1월 29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 9살의 나이였던 이영호 군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고요. 몸값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가 40여일 동안 60여 차례 이어졌지만 형호 군은 한강공원 인근 배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공소시효는 2005년 1월 29일에 만료되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최근 민감용 경찰청장은 전 국민의 관심이 큰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영호 군 유괴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그 밑에 4개 팀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아, 살인 14건, 또 강간미수 성범죄 30여 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는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확인을 일단은 해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경찰은 거기다 더불어서 그의 범행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의 자백이 맞다면 이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으로 지목이 돼서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씨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